우리가 지금 제가 초기 3개월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그려 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연약한 새싹 같은 이런 씨앗들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무성한 나무 되면서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정말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3개월 그 강의 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영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단 점포가 없다 보니까 점포에 매여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직원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투자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무경험, 경험이 없는데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또 그 경험을 같이 나눠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만의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초기 3개월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만의 원칙을 좀 세워놓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점포 사업이긴 한데 위험 요소가 많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이해를 할 때 보통 보면 저희는 멤버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멤버를 만드는 일인데 멤버를 형성함에 있어서 내가 보는 사이즈에 따라서 멤버를 형성하더라. 결국은 이 사업의 사이즈를 내가 크게 봤으면 정말 기업 같은 느낌으로 멤버십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정말 영업적인 마인드로 또 이 사업을 바라보면 영업적인 만큼의 멤버십을 또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구멍가게 같은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멍가게 같은 멤버십을 이렇게 만들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멤버를 만들어 내는 일이니까 일단은 저희 사업을 좀 만나셨고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해 가면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잡으셨기 때문에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처럼 기회가 그냥 내 곁을 스쳐가는 그런 것들로 만들지 마시고 꼭 내 거화 시켜서 우리 사장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번째 딸. 네, 이게 왜 안 될까? 네. 이거 제가 초기 3개월 말씀드리기 전에 성공의 3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공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원칙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세 가지예요. 미팅에 100% 참여하고, 제품 애용하고, 행사 참석하고.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밖에서 자영사업을 하던 입장에서 이곳에 왔을 때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내가 강의를 많이 들어야 여기서 성공하지?'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유니시티 안에서는 이게 성공의 그냥 일단 3원칙이다.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시작부터 3개월. 자, 시작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시작해서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한 상태를 얘기해요. 결단을 한 상태. 자,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유가 많죠. 그리고 핑계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무수한 사람들, 성공하신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아이가 어리신 분,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인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다양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마다 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삶의 무게에서
뭐 나이가 됐던 아이가 됐던 아니면 남편이 됐던 간에 우선순위를 내가 이곳으로 마음속에 정해 놓는 걸 결단이라고 해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곳에 먼저 생각을 내가 유니스티 안에서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진 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내 마음속에 결단이 됐다. 유니시티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선순위로 내 마음으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딸. 첫째 딸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보는 달, 그다음에 준비하는 달, 확신하는 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확신을 한다.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첫 번째 미팅 참석. 제가 미팅 참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미팅에 대한 얘기를 얘를 좀 내려 볼게요. 미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희가 미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줌 미팅. 자, 두 번째는 유튜브, PMC, 애프터, 스피치. 이제 요게 있는데요. 자, 첫 달이에요, 첫 달. 첫 달 중에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세요. 첫 달. 자, 미팅 참석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의를요, 들어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일은 내가 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고 나중에는 멤버가 많이 쌓였을 때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강의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들은데 다 똑같아요. 라고 하신다면요.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그처럼 강의를 잘할 수 있는가? 나는 밖에 나가서 이분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가? 결국은 저희가 그런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줌을 통해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일 때는 일주일에 여기 두 번밖에 못 돌렸어요. 그리고 진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어디 장거리를 갈 때도 시간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장거리 컨택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 쉬워졌고 빨라졌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리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결국은 리더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고 그거를 내 거화해서 누군가한테 그 부분을 어필하고 누군가한테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컨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초기에 계신 분들은요. 줌 강의를 100번을 빨리 들어보세요. 100번을 빨리 듣는다는 거는 사업의 이해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가 참여해서 중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 분들은 사업의 이해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리고 내려놓고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이 밖에서 하는 영업과 이 안에 있는 일하고 굉장히 의외로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달라요. 밖에서는 나만 잘하면 됐고 영업도 나만 잘 팔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만 잘해서는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도 나도 잘하고 내 파트너도 잘하게 시스템화돼서 여기 안에서 리더로 성장해 가야 잘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줌 미팅은 빠르게 100번 듣는 거를 한번 목표로 세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게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줌만 늘 생각하시면 유튜브를 또 생각 못 하시는 분이 있어. 줌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오전, 오후 줌이 돌아가는데 그 시간에 시간을 못 내시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 컨택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뭘 알아야 권해주죠? 강의를 많이 듣는 거는요. 누군가한테 정보를 줄 때 그 사람에 맞게끔 정보를 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워가는 것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가정주부야.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뛰어나셨던 분의 강의를 추천을 해주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저거는 나는 못해. 아, 저분은 특별하니까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와 유튜브 강의를 듣고 누군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가 컨셉을 조금 잡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강의가 조금 이렇게 나한테 링크가 전해졌다 그러면 다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PMC. PMC는요. 강의 듣고 저처럼 강의는 되게 좋고 사업은 너무 좋은데 제품도 너무 괜찮아. 그런데 안 해본 일 다 두렵잖아요. 뭔가 선택을 하려니까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PMC라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길 안내를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시스템대로 배우시고 내 파트너가 왔을 때 정확하게 이곳에 입교를 해서 그분도 나처럼 잘 배울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PMC라고 하는 이 느낌도 '아 PMC는 정말 필요한 거야. PMC는 내가 정말 배워갈 게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배우면서 익혀가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남한테도 그렇게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프터 참석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애프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걸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또 배워갈 수 있어요. 저희 제품 먹다 보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유통은 너무 괜찮고 네트워크 너무 괜찮아서 선택 딱 하셨는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효과를 못 봤어. 나는 아직 좋은지 모르겠어."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중간 내내 이 사업을 하는 내내 5 년이 됐든 10 년이 됐든 효과를 경험을 하세요 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43 살에 시작했을 때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아파야 사업이 되나? 난 안 아파서 안 되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공유를 통해서 애프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애프터는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야 내 파트너 새롭게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그분한테도 내가 안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한 길, 올바른 길 이 안에서 시스템대로 하셔야 제대로 안내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피치. 애프터에 참여하시면 스피치를 과거에는 센터에 오시면 다 하셨어요. 그룹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다 자기의 스피치를 하셨거든요. 스피치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앉아서 수업을 듣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품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 해본 거라 역시나. 그래서 뭐예요? 연습. 스피치는 연습이에요. 나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부터 배우시는 거잖아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서윤결입니다. 그럼 나의 직업.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멋지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스피치를 하고 발표를 한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나를 평가한다라는 마음으로 내 스피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할 때 멋지게 보이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근데 표현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옷 장사했어요. 너무 표현이 안 예쁘죠? 그쵸? 장사했어요와 경영했어요와 샵을 운영했어요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실도 미장원했어요와 헤어 디자이너예요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스피치를 꼭 참여를 좀 해 보셔라. 예 스피치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스피치 피해 가지 마시고 집에서 연습 좀 하셔 가지고 스피치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남 앞에서 더듬거려도 한 번씩 해 보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 나는 그런 자질 없는데." 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속에 다 바뀌시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제품 애용. 이 애용이라는 거는요. 체험이 아니에요. 감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결정할 때 처음에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던 그 클리어 스타트 팩을 먹을 때는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맛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거 아이템도 괜찮고 마케팅도 괜찮고 사업으로 괜찮겠다 딱 싶어서 제가 '마음 먹고 이거를 제대로 먹어 봐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 어쩜 그렇게 라이와이버가 맛있는지요. 그러니까 애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체험을 좀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체험을 좀 한 가지 체험보다 10 가지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맛을 보시고 드시면서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심지어는 로얄 크라운 저희 박미주 스폰서님도요.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안 드세요. 그분도 로얄인데도 수억을 월 소득으로 받아가고 있으신데도 이 회사가 나를 성장시켰고 이 회사가 나한테 부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내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체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회사에 또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도 오아시스 하나가 나오면요. 에너지하고도 타 먹어 보고 마테하고도 타 먹어 보고 물을 양을 늘렸다도 먹어 보고 줄였다도 먹어 보고 단백질하고도 먹어 보고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신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고 회사에다 피드백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일은 1인 기업이고 1인 CEO. 그러나 가치는 가고 가치는 하지만 내 마인드 자체가 '내 사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제품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책임감.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는 책임감으로 네 요렇게 사랑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첫째 달에 여러분이 가장 하셔야 되는 게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마냥 체험만 하고 뭐 스폰서한테 "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 왜 막 불평불만할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을 결정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공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요.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자 그러기 때문에 제품 컨셉을 빠르게 잡아서 어디에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를 빠르게 습득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나는 체험은 많지만 제품 컨셉을 못 잡는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빠르게 컨셉 잡고 카탈로그 가지고 브리핑 연습해 보고 할 일이 많죠. 네. 그러나 제가 보니까 PMC 5 주차 과정에 했던 게 저희 사업의 전부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습관화해서 그거를 내 거화 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지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본 건 다 어렵죠. 우리 어렸을 때 더하기 할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더하기에서 빼기 넘어갈 때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더하기 빼기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예 반복처럼 하다 보면 쉬워진다. 자 그래서 제품 컨셉은 빠르게 잡으실 것. 자 호전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호전 반응도 별게 없어요. 책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호전 반응이 해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약을 많이 먹으신 분은 가려움증이 좀 심하고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좀 졸림증이 좀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짧게 짧게 호전 반응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할 때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 누군가한테 많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호전 반응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고 책에서 읽어보고 다시 케어하고 그러면서 한 분을 완벽하게 케어를 했더니 그 뒤부터 호전 반응이 나오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 내가 스스로가 이걸 해결해 보고 정 어렵다 그러면 스폰서하고 상담해서 좀 도움도 받으시고 그래서 첫째 달에 조금 다 해결을 하셔라. 그리고 자가 소비는 당연한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 월급을 받고 여기서 성장하려고 하는데 뭐 타사 제품 먹으면서 여기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 제품을 바꿀 수는 없겠죠.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스스로 바꿔서 쓰게 되는 환경을 만드시면 좋겠죠. 뭐 치약 칫솔까지 다 나오니까 칫솔을 다 썼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저희 거 제품으로 바꾸는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저희 걸로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저희 그 샵 하시는 분 있어요. 마사지 샵 하시는 분. 그분도 외국계 고가 화장품을 유통을 하시는데요. 1년 만에 이제 저희 제품을 쓰세요. 다 쓰시다가 마지막으로 화장품 저희 거 쓰시는데 완전 감동받으셨어요. "진짜 이 가격에 얼굴이 건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화장품이 좋냐." 이러면서 따님하고 두 분이 쓰시는데요. 지금 얼굴의 변화를 찍으려고 늘 영상을 촬영하시더라고요. 저희 거 화장품을 놓고. 왜냐하면 고가의 화장품하고 체인지를 하시려고 그러신대요. 이제 요렇게까지 쓰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자료 툴 갖출 것. 사업을 탁 결정했는데도 내 자료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가방 사시잖아요. 입학할 때 뭐 준비해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선물로 가방도 사 주고 공책도 사 주고 연필도 깎아 가지고 다 가잖아요. 공부할 준비를 해 갖고 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인생 바꾸고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카탈로그 단 하나도 없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첫째 달에 갖출 게 자료, 툴 갖추세요. 자료하고 툴. 자 데모는 할 줄 아시는 분. 스스로 손 들어 보시는 거예요. '데모는 할 줄 안다. 나는 봤다.' 그럼 내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자 내가 데모를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바꾸세요. 예 그거를 빠르게 스폰서한테 얘기해서 "나는 오메가 데몬, 비타민 데몬 기본은 봤지만 아직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스폰서 계열을 통해서 또 배워 가시고요. 자 데몬 키트 갖추셔야 돼요. 데몬 키트도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타사 비타민, 우리 거 비타민.
타사 오메가3 저희는 많이 이제 오메가를 예전에는 데모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함량으로 그냥 보여줘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가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어요. 함량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그래서 뭐 타사 오메가 함량 좀 아셔야 될 거고 저희 오메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데모라고 하는 게 기준을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고르는 방법인지 알면 좋겠죠. 오메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비타민 같은 경우 천연과 합성 요런 것들, 그다음에 우먼스, 그다음에 엔지겐 요런 것들을 데모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그마하게 그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가방 조그마한 것들 팔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 뭐 스폰서가 갖춰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 사업인데 내가 갖춰야죠. 다이소 한번 가면 다 있는데 스폰서한테 물어봐요. 뭐뭐뭐뭐 필요한지. 예 그래서 목록 적어서 본인이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카탈로그. 종합 카탈로그 있으셔야죠.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제품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카탈로그를 그분한테 줄 때 내 거에 내 명함이 붙어 있는 내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카탈로그를 주셔야죠. 스폰서 전화번호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카탈로그에 스티커 딱 부착해서 브리핑 연습한 다음에 상대에 맞는 제품 먼저 브리핑하고 예, 주시면 되겠죠. 건강 체크리스트 5,000원밖에 안 해요. 지금 이런 제품들 다요. 뭐 5,000원에 그 뭐 리플렛 100 500장? 100장? 100장. 얘는 건강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5,00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건강 체크리스트도 꼭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고 자, 유니시티 관련 서적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핸드북은 저희 박미주 스폰서님이 너덜너덜하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비즈니스 핸드북에는요, 사업 진행 방법부터 그다음에 QI 하는 방법, C 플러스의 기전, C 플러스의 임상 모든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왜 갖춰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제품 중에 자료 툴 갖추기, 제품 애용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제품은 어느 정도는 약간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전달을 했는데 이분이 오늘 해독을 하고 싶어. 그런데 기다려 보세요. 주문해서 내일 갖다 드릴게요 하는 순간부터 밤에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판매는 아니지만 이분이 빠르게 체험을 하고 그분을 리크루팅하고 강의에 안내하고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제품을 조금 갖춰서 내 거 먼저 뜯어서 바로 먹게 하고 그리고 주문해서 내가 집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훨씬 사업이 빠르다. 자, 그래서 유니크 커뮤니케이션. 저희 그 카톡 이렇게 검색 창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유니크만 딱 쳐도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이트예요. 자료 구매하는 사이트, 인터넷으로 돼 있어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시면 집으로 6만 원 이상은 무상으로 배송이 돼요. 이게 이제 사이트거든요. 이런 것들도 스폰서한테 물어서 알아보시고 자, 다 모든 제품마다 리플렛과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 정도는 조금 갖춰 놓으시길 바라고요. 책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 트렌드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김태수 법학 박사. 지금 네트워크 법을 바꾸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초창기 때는 책을 쓸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멤버를 3명 이상 딱 찾아서 후원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 자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초창기 때 컨택용으로는 자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료 쓸 일이 없고 여러분이 컨택했던 그분이 또 자기 파트너를 컨택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추기 때문에 스스로가 갖춰서 내 것만 잘 쓰시면 되세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예, 기본으로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사업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소비가 직업이다라고 하는 책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 핸드북은 사업자면 당연히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인가 예, 이 사업에 대한 또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김태수 법학 박사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인 우리처럼 특히나 저희 같이 뭐 능력 없고 스펙 없고 뭐 기술 없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그리고 유니티 사업 이야기, 그리고 호전 반응.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갖추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제가 보면 사업 설명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스 라이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호전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유니티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째 달을 정리를 하면 미팅은 무조건 내 스스로가 정립하고 미팅 100%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시스템을 다 나오세요가 아니라 이게 부업자가 있고 전업자가 있겠죠. 자, 그럼 부업자 같은 경우는 오전과 오후 중에 내가 요일 중에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원칙을 딱 정해서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에 간다라고 하는 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약속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 적어도 성공이라는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 놓으라는 얘기고요. 제품 애용, 자료, 툴 갖추기. 자, 둘째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둘째 달은 행동하는 달, 행동. 자, 누군가 만나는 달. 내가 준비가 되고 뭔가 갖춰 놓고 연습도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 달부터는 행동하고 만나가고 컨택을 해 가는 달인데 자, 아무것도 없이 다니시면 안 돼요. 명단이 자산이다. 여러분들 명단 쓰세요라고 하는데요. 명단을 안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냥 써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의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전달하고 싶은 사람, 사업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돈 벌었으면 이 사람한테 정보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명단들을 쓰시는데, 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마 명단 다 쓰신다고 해서 스폰서님이 다 만납시다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나만의 명단을 다 쓰시는데, 자,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뭐, 순번 쭉 적어 보시고, 자, 이름 쓰시고, 사는 지역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직업군이나 뭐 가족 관계 쓰시고, 그분의 성격이나 니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초기 사업자분들은 가까운 거리, 근거리. 왜냐하면 장거리 후원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거리, 그리고 친밀도, 이왕이면 친하신 분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나는 제3자부터 알리겠다. 콜드 컨택부터 하겠다. 어렵습니다. 네. 어, 친밀도가 높으신 분들, 나를 좀 믿어주는 사람들,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뭐 가족, 어떤 분들은 뭐 가까운 지인, 이렇게 알리는 게 조금 빠르다. 자, 그리고 긍정적이신 분들. 밖에서도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들이 있고요, 무조건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부정적이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많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일을 상처를 좀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가 저분이 먹을 것 같은데 안 먹고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알린다고 다 먹어야 되고 내가 한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 인정을 좀 하시고 가시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긍정적이신 분 위주로 긍정적인데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경제력이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들 간혹 이렇게 보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 이런 정도면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 자, 그리고 환자 찾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처음에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을 결정하시는 분들 특징이 환자를 찾아요. 환자, 아픈 사람. 명단 딱 보면, 이거 암 환자.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 그 다음에 뭐 완전 심각한 뭐 치매 환자.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 그런 분들 말고 자, 우리는 미팅에 나오시는 멤버가 나의 시스템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멤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멤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건강인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나와 함께 하기가 어렵겠죠? 그분들은 스스로 이 제품은 너무 좋긴 하지만 가족이 케어하는 걸 저는 권해요. 의사 말만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신 분 찾지 말고 반건강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성 두통, 생리통, 피부 질환, 그다음에 뭐 간 기능이 뭐 좋지 않아 늘 피곤함, 뭐 관절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막 크게 수술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아닌 그런 상태를 반건강인의 상태. 자, 그래서 초기 3개월은 저희가 뼈대를 갖추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 3개월은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3개월을 잘 진행하셔야 사업이 탄탄하게 또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초기 3개월의 핵심은 빠르게 3명의 파트너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초기 3개월에 빠르게 파트너를 찾아서 후속과 후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키워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멤버를 만들고 형성해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명단 작성은 기본이다. 이거를 꼭 작성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첫째 달, 둘째 달 중에 이것까지도 안 하시고 "왜 사업이 나는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왜? 그거를 거치지 않고는 진행이 안 돼요. 그거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거에 조목조목 체크하셔서 네, 갖춰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네, 올바른 만남. 자, 그다음에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쓰셨어요. 그럼 분명히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하고 정확한 니즈 파악을 가지고 스폰서하고 만날 사람들이 분명히 "이분은 직접 만나 보세요. 아, 이분은 저하고 만나요. 아, 이분은 이렇게 안내해 보세요라고 하는 명단 가지고 분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스폰서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명단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분들도 갑자기 생각났어. 이분 오늘 만나죠."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 스케줄을 막 변동해 가면서 그렇게 만나다 보면요, 조직이 탄탄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체계적으로 척척척, 그러니까 상담하고 미팅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게 자리를 탁 잡고 그리고 나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서로 박자가 좀 맞아야 되겠죠? 자, 올바른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미팅이 있을 거예요. 자, 1대1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명단 중에 친밀도가 높은, 내가 전달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 분들은 직접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 보면 "뭐 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봐." 근데 대부분요, 안 필요하면 안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기 참 곤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릴 때도요, 니즈를 잘 파악하고 상대에 맞는 QI를 하셔야 돼요. 제품만 전달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업이 너무 괜찮아서 너랑 하고 싶어." 저 초창기 때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순남 사장님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야, 이 사업 너무 괜찮아서 내가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고 PMC까지 거쳐서 알아봤는데 야,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만 너무 전달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사업적인 거,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먹다 보면 그분은 당연히 건강해지니까 QI를 구별을 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QI는 소비자 QI, 뭐 사업자가 필요한 QI는 뭐 사업적인 QI,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1대1 미팅을 만나 가시고요. 자, 2대1 미팅. 2대1 미팅 굉장히 중요해요. 2대1 미팅은 내가 조금 어려운 상대를 스폰서를 통해서 만나는 걸 2대1 미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명이 만나겠죠, 3명이. 나와 내가 초대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스폰서, 이렇게 3분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룰이 있어요, 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성공적인 미팅을 하기 위한 2대1 미팅의 핵심. 이거 핵심이에요. 잘 인지하셔야 돼요. 자, 예비 사업자 프로필을 스폰서에게 제공한다. 스폰서가 뭘 알아야 가서 그 상대에 맞는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몰라. "스폰서님, 그냥 오늘 와 보세요. 어떤 분이 시간이 괜찮다는데 만나 주세요." 이러시면 확률이 제로예요. 성공 확률이 제로. 자, 내 명단, 귀한 명단 중에 멤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스폰서에게 제공을 해 주셔서 스폰서가 갈 때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이분의 나이는 이러하고 직업은 이러하고 관계는 이러하고 경험도 이러한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 줄지 스폰서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효과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스폰서와 미리 이렇게 이분의 니즈를 파악해서 줘라. 자, 그리고 약속을 잡으실 때는 스폰서의 약속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초기 사장님들이 놓치시는 게, 막 처음에 왔을 때는 스폰서보다 소비자가 귀해. 뭐 나 한 명 컨택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으로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은 절대 되지 않아요. 사업자 스폰서는 여기서 경험이 있고요. 여기서 성장을 해 나갔기 때문에 사업으로 안내하는 거는 나보다 스폰서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의 시간을 먼저 묻고 나서 파트너의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물을 때도 오전과 오후, 요일 나누시고 오전과 오후 나누시고, 그래서 스케줄 잡으시면 되고요.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상대한테 또 미리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가 되게 중요한 거. 간혹 항상 누가 얘기하잖아요. "아, 5억대 연봉자예요. 뭐 성공한 다이아몬드예요." 이러면요, 평범하신 분들은 안 만나요. 저도 초기에 "박미주 스폰서님 한번 만나 봐." 이래서 뭐 엄청 성공했다고 막 전 세계 최고의 집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의 마음가짐은 어땠어요?
이 사업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아니고 뭐 괜찮긴 하네 하면서 좀 소비하면서 홈미팅을 하면서 조금씩 매출을 일으키는 상대인데 제가 그때는 꽁다리 라인이었나 봐요. 맨 마지막이었나 봐. 그런데도 매출이 막 일어나니까 스폰서님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막 그분을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사업 잘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소히 용돈 받으면서 이렇게 홈미팅이나 할 사람인데 막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만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상대가 평범하면 평범함에서 성공하신 스토리를 약간 높여서 이렇게 그런 돈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면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 뭐 돈보다 먼저 앞서가 있는 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스폰서님도 뭐 이렇게 그렇게 프로모션 하셔야 미팅이 성사가 돼요. 자, 그리고 스폰서의 예우. 자,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스폰서를 예우를 해 주시고요. 스폰서의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미팅 갔을 때 초기 사장님들 얘기해요. 어느 정도 이거를 다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성공적인 미팅을 위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스폰서가 도와주러 미팅을 딱 갔는데 내가 막 체험한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상대 만나서 앉자마자 정말 스폰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경우 있거든요. 100% 실패해요. 하고 싶어서 정말 몸이 막 근질근질해도 꾹 참으셔야 돼. 꾹 참으셔야 돼. 스폰서한테 그냥 무조건 맡겨 놓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휴대전화 끄시고요. 환경 정리하시고,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미리 찾으셔야 돼요. 저도 가 보면 막 커피 돌리는 소리 있잖아요. 득득득득득 막 가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나서 막 뭐 말이 막 끊기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커피숍에서 만날 때는 휴대폰 내 거 먼저 정리해 놓고 환경을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조용한 공간에서, 그리고 스폰서는 벽면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폰서가 벽에 있고요. 상대가 벽을 보게. 왜냐하면 밖을 보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센스. 그리고 음료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타는 거죠. 예, 스폰서가 그거 음료 타고 성공자라고 얘기했는데 막 왔다 갔다 분주하고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결국은 효과적인 미팅이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스폰서 얘기 중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방향이 확 틀어져요. 스폰서는 지금 막 비전을 보여주고 QI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의 핵심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품 얘기가 나왔더니 막 내 체험 얘기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막 내 체험 얘기하는 순간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탁 끊기면서 결국엔 효과적인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스폰서가 후원 들어갔다 그러면 입을 딱 다무셔야 돼요. 절대 말하고 싶어도 참으셔라. 자, 그리고 스폰서의 역할은 그때 미팅의 90%고요. 내 역할은 10%예요. 10% 나는 뭘 하느냐? 마무리. 스폰서가 열심히 QI를 했어요. 그럼 마무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사업 같이 해봅시다 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까운 분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 봐." 클로징을 하셔야죠, 마무리. "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야. 나랑 하자."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클로징은 내가 한다. 그리고 후속도 내가 한다. 스폰서가 "그분 왔어요. 그분 미팅했어요. 그분 먹었어요. 그분 어떻게 언제 만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팅과 후속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계속 소통해 가면서 후속은 내가 지속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오신 시간이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어떤 분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2년 만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알린 그분은 지금 해야 돼. 착각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모든 사람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요. 내가 2년 걸렸다. 그러면 그분 2년 걸리라는 법은 없지만 내가 단박에 알렸다고 해서 그분이 단박에 사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그러려고 하면 준비된 내가 찾아가서 후속을 통해서 꾸준히 알리고 꾸준히 안내하고 요게 이제 저희가 할 일이죠. 자, 올바른 만남 중에 이제 줌 미팅. 자, 줌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줌 미팅을 활용을 잘 하셔야 줌 미팅을 초대를 하실 수 있어요. 줌 미팅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줌 미팅을 귀하게 초대할 수 있어요. 자, 초대도 링크만 딱 줘 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줌 미팅 했을 때 낯설고 어려웠죠. 갑자기 화면 나오면 내 사진 얼굴이 탁 뜨니까 무서웠잖아요. 초보자들은 다 그러해요. 그래서 줌 미팅을 초대할 때도 이분의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하고 열어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야 돼요. 안 열리면 깔아주는 것까지 다 하셔야지 그게 초대예요. 과거에는 뭐 직접 모시고 왔잖아요. 뭐 갔다가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모시고 왔잖아. 근데 그거에서 지금 엄청 줄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죠. 그분들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줌 미팅 초대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홈미팅. 자, 올바른 만남에는 이제 사업 QA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미팅만 기억하셔도 안 되고, 줌 미팅만 기억하셔도 안 되고, 이 네 가지 미팅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적재적소에 내가 직접 만날 것인지, 우리 스폰서 미팅 시켜야겠는지, 줌으로 그냥 바로 초대해야 되겠는지, 그 다음에 홈미팅은 스폰서하고 상담해서 저분은 정말 사업적으로 괜찮은 분이니까 홈미팅 진행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미팅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올바른 만남. 자, 홈미팅의 핵심. 홈미팅은요, 2대1 미팅하고 달라요. 2대1 미팅은 내가 시간 될 때 그거를 정해서 스폰서하고 약속을 정해서 딱 갔다. 그러면 홈미팅은 한 번 딱 정해지면요, 보통 4주, 8주를 해요. 자, 그런데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해요. OM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중요한 건 홈미팅에 간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쓰지만 스폰서의 시간을 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초대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 그런데 갔는데 홈미팅에 초대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 낭비잖아요, 서로. 그래서 내 역할은 무조건 초대를 어떻게 해보는 것. 자, 스폰서의 역할은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홈미팅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한다. 그리고 중심축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내가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한다는 거는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나한테 인세 소득을 갖다 주고 뎁스를 통해서 장기 소득, 로열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홈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더 발굴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는 못 만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QI를 다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와는 쉽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놀러 와 해가지고 제가 소비가 계속 일어났던 케이스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는 되게 쉽고 우리 집에 초대는 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 초대되신 분들을 통해서 스폰서가 리더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얘기죠.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같이 초대돼서 한꺼번에 만나고 스폰서의 눈으로 사업자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더 양육의 목적. 그러니까 양육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리더감이면 거기서 홈미팅이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했던 걸 그대로 보고 빠르게 복제되는 복제의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미팅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모든 탑 리더들은요. 2명, 3명 모인 홈미팅부터 다 그렇게 라인과 그룹을 성장시켜 갔어요. 그래서 1명, 2명 만나는 홈미팅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파트너의 컨택을 돕는 거죠. 스폰서가 미팅하시는 분들 중에 내 파트너를 찾아주는 컨택의 목적이 또 있다. 그리고 주관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스폰서가 하는 걸 잘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리더일 것. 자, 홈미팅은 어디가 제일 좋다? 집. 집이 가장 좋아요, 집. 그런데 이제 집 공개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까운 이웃들 초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보통 한 4주나 뭐 8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냥 집 청소 깨끗하게 해 놓고 환경 좀 만들어 놓고 내 사업을 위한 거니까 홈을 공개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업을 모를 때 홈에서 했다니까요. 홈 미팅을 통해서 저희 집에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언니들이 "야, 이거 사업하는 그 언니 만나게 카페로 언제 몇 시에 와." 하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언니들은 "언니 토요일 날 우리 집에 몇 시에 놀러 와." 이렇게 하니까 놀러 와서 자연스럽게, 대신에 이런 사업이나 제품 소개가 있다는 거는 살짝 알려줬죠. "내가 먹어보니 너무 괜찮아서 뭐 먹고 싶겠는 얘기했죠 또. 해독해서 했더니 배가 쑥 들어가고 해독을 했더니 혈액순환 되면서 너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설명을 못 해. 우리 집에 놀러 와." 그 언니가 오면은 음료수도 타주고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준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자주 왔어요. 저는 한 번도 홈미팅에서 사람을 초대를 못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홈미팅 하는 동안에 계속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초대해서 왔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만 초대했더니 그 친구가 다시 친구한테 "야,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친구 2분을 막 모시고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홈미팅은 홈이 좋다. 초대가 용이하다. 내가 특별한 테크닉이 없어도 초대를 잘할 수 있는 게 홈이다. 그리고 홈미팅 하게 되면 기본 세팅이 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소비자였으니까 뭐 세팅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를 후원해 주신 언니가 와 가지고 제품 같은 거 빈통, 진열 이렇게 해 놓고 엔지겐도 소개해 주고 뭐 에너지도 소개해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제 셋째 딸이에요. 자, 셋째 딸은 셀프 리더의 달, 셀프. 여러분 셀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뭐예요? 양육이잖아요. 내가 잘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여기서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후원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 원칙이 우선순위가요. 미팅이에요. 시스템에서 변화되고 강의를 통해서 마인드가 바뀌시는 분을 스폰서 시간을 투자해요. 왜? 그분이 리더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본인도 들은 만큼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미팅. 그러니까 리더로 성장하고 발굴해 가는 게 미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받는 것도 후원을 해 주는 것도 기준은 무조건 미팅에 잘 참석하고 있는 분이 우선순위다. 그리고 스폰서십이 있으신 분. 자, 잘 따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후원의 대상이다. 자, 두 번째, 셋째 딸 이제 자세 복장. 뭐 자세 복장은 처음부터 갖추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후원을 누군가를 가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꾀죄죄해. 밖에 나가서 누굴 도와주러 갔는데 동네 아줌마처럼 머리도 부시시해. 그러면 아무도 안 먹고 아무도 사업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적어도 내가 자세도 갖추고 복장도 갖추고 누군가 후원을 가고 아니면 누군가 만나러 갈 때는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로 조금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정장 좀 추천드리고요. 자, 프로다움. 그러니까 옷차림,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머리 모양새 이런 것들 프로답게 나갈 것. 그리고 언어. 가장 중요한 게 호칭이에요. 호칭. 처음에 오시면 호칭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밖에서는 뭐 "언니, 언니." 밖에서는 "야야야." "친구야, 친구야."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사장님 소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님 친구한테 스폰서님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죠. 그러나 처음만 어려워요. 근데 처음이 안 되잖아. 영원히 또 바꾸기가 힘들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호칭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인드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예를 들면 집에서 편한 아버지한테 아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아버님하고는 아마 다를걸요. 부르는 내 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도 약간은 달라질 거예요. 아빠는 그냥 편해. 아버지는 살짝 불편해. 아버님은 존경스러워.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호칭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무조건 스폰서님, 사장님이에요. 여기서 언니 찾는 분 있으면 다 쳐다봐요, 저희. 언니 찾고 엄마 찾으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스폰서님 아니면 사장님. 이게 호칭이 이렇다. 요거를 좀 바꾸셔라. 자,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 예. 항상 누군가 여기서 내가 비전을 보고 성공하려고 왔듯이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그분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컨택을 했으면. 그래서 무던하게도 내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분을 도와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QI 실력. 연습하시잖아요. 처음에 PMC에 왔더니 뭐 사업 설명하는 거 연습하셨고 제품 설명하는 거 연습하셨죠. 그게 QI예요. 퀄리티 있는 초대, 그리고 사업 소개. 이게 QI인데요.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툭 찔러도 나올 정도로 QI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요약할 줄 알죠. 핵심만. 그런 핵심적인 것을 요약을 해서 내가 QI를 만들어서 써먹어 보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뭐 어떤 얘기부터 할까? 이런 거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부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친구 성향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내가 무슨 말부터 꺼내서 사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거 연구하시고 만날 것. 그리고 전업을 하려고 뭔가 찾고 있는 분한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의 핵심적인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게 안내를 할까? 그것도 연구. 그쵸? 여러 가지. 아니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는 분한테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 줄까? 늘 노동 수입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 당하잖아요. 구조조정 당하고요. 항상 노후 대안으로 뭔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를 무엇을 어떤 걸 어떻게 해 줄까? 이런 것들 연구. 그게 이제 QI 실력이죠. 자나깨나 QI. 자, 사업 설명 1분 QI. 나를 소개하는 1분 QI도 있어요. 그다음에 3분 QI, 5분 QI. 그게 다 사업 설명이죠.
어떤 분은 30분짜리, 홈미팅 30분짜리, 사업 설명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이게 다 QI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것도 QI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라요.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은 1분 스피치부터, 자, 1분 QI부터, 예, 그다음에 제품 설명부터 지금 다 연습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눈높이 항상 맞을 것. QI는 항상 상대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 저번에 권우영 사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빠, 뭐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기가. 아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가 쉽게 이해를 할까?" 아빠는 한의사고 아기는 4 살짜리고. 근데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기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뭐 이렇게 가지?" 이렇게 했더니 아기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배로 가지." 그게 답이잖아요. 눈높이에 맞아야죠. 아기가 식도가 뭔지 알겠어요? 위장이 뭔지 알겠어요? 배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는 QI를 해야 된다. 자, 끊임없는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QI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네. 자, 초기 3개월 핵심. 저희가 초기 3개월의 핵심은요. 빠르게 제품 컨셉 잡을 것. 자, QI의 달인이 될 것. 이게 다예요. 없습니다. 끝없이 후원을 통해서 파트너를 발굴할 것.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출 거는 제품 컨셉 잡는 거, QA 하는 걸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예, 도와줘야 되겠죠. 자, 리더의 자질. 저희는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리더도 아니고요. 자, 그러나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리더로, 네, 성장을 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파트너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셀프되고 마인드업 되는 거는 기본이겠죠, 기본.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주겠어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을 갖추도록 늘 노력하자. 자, 이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컨택하는 것. 자, 지속적인 컨택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만나는 거. 성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처럼.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분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사업의 기회 제공, 제품의 기회 제공. 마케팅 이런 것들 서서히 공부해 가면서 그분에 맞는, 예, 컨택을 QI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컨택과 파트너가 생겼을 때 파트너의 컨택을 돕는 거. 그게 이제 후원이죠. 이 2가지를 끊임없이 하시면 성장하신다. 자,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어제 정리 좀 하다가 과거의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초기 때 이게 내용이 다 이해가진 않으실 거예요. "아유, 뭐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여기서 PD 이상 가신 분들은 이 말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든 여기서 이거를 이미나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에 이해 가실 거거든요. 자, 작은 사업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갈수록 커지는 사업이겠죠. 처음에는 허접한 듯해요. 남들이 다단계를 하고. 그런데 작은 사업 같아서 허접하게 봤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큰 사업인데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업처럼 시작할 수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매력 있어요. 큰 사업인데 부업처럼 작게 시작해도 된대. 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최첨단 사업이고 최첨단 사업인데 수준 낮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참 묘하죠. 네. 가족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게 가족이에요. 자, 가장 많이 거절을 받는 게 또 가족을 통해서. 그렇지만 거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절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많이 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나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본인 자신, 나 자신만 바꾸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화를 요구하는 또 사업이지만 정말 세상의 근본까지도 바꿀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성장하다 보면 영향력이라고 하죠. 저희 스폰서님 늘 하는 영향력. 그분도 평범한 분이 혼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말 뭐 전 세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의 정신력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을 하셨죠. 이제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남을 이용하는 사업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누군가한테 컨택해서 그분이 내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네트워크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무던히도 그분을 컨택하기 위해서, 그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말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남을 도와줬더니 나도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해내는 게 아니라요. 하려고 하는 자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3개월에 핵심적인 얘기만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리더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MC는 늘 항상 내가 PD 가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듣기를 제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